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모든 것이 정말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사실 방탄소년단 나왔을 때 이 정도로 전 세계를 뒤흔들 거라고 다들 생각을 못했었잖아요. 못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때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좀 노력하면 다들 본인들만의 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 출근을 했어요. 어찌 보면 무르익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대체로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좀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이런 우기까지 보낸다면 언젠가는 우리들의 포트폴리오도 좀 무르익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좀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애매한 업종군, 애매한 종목들에 대한 확신들, 투자 전략을 통해서 한번 해법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매한 업종군 중 하나, 첫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터 차가 이렇게 애매해졌을까요? 주가 자체가 참 애매하니까요.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7월에 완성차 판매량 내수와 글로벌 판매가 지표 모두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수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22%가 빠졌고요. 기아차가 그나마 신차 효과로 인해서 2.4% 증가하는데 선방을 해줬습니다. 현대기아차 합치게 된다면 한 마이너스 12% 정도 내수 부분에서는 감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수출 부분을 봤을 때 그나마 그래도 수출 부분에서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현대차가 4.2%가 늘었고 기아차가 10.4%가 늘었는데요. 중국 쪽에서 판매가 좀 주춤하긴 했는데 대신 미국과 다른 신흥시장에서 이걸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와 기아가 한 7% 정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찾아보시면 어느 한쪽은 내수에서 이렇게 급격한 위기, 갑자기 성장세 제동 이런 제목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테고, 또 한편의 뉴스에서는 글로벌 판매량 계속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반도체를 하든 자동차를 하든 제가 항상 브리핑을 하면서 항상 끄트머리에 말씀드렸던 건 이 업종군에 대한 하반기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지난 선이 2021년도 선인데요. 약간 탄력이 떨어지는 거 분명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기저 효과도 없어지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개소세 인하폭도 줄어들고 하다 보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데 라면서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좀 힌트 아닌 힌트로 두 개, 여기가 현대차하고 기아인데 그나마 버텨준다는 느낌이 오는 쪽은 기아 쪽에 있는 거예요. 이 파란색 진한 선이요. 하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굳이 둘 중 하나를 꼽는다면 기아다라고 최선호주를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앞선 모든 지표도 사실 그러네요. 내수에서도 기아가 선전했고, 수출에서도 현대차보단 기아가 좀 선전했고, 도매 판매 추이를 봤을 때도 기아가 조금 버티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탑픽이 기아가 많고. 그렇죠. 아무래도 RV나 SUV 신차 쪽으로 기아가 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견조한 실적 유지가 되고 있는 정도인데요. 근데 제가 자동차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왜 나타나고 있느냐, 요인들을 하나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꽤 많아지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가득하네요. 하반기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전기차 점유율 정책,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는데 지금 해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워낙 전기차 쪽으로 지금 슈퍼카들도 전기차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해지죠. 하다 보면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은 좀 정체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으로 판매는 부진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가이던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가이던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포드나 기존의 주요 미국이나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의 가이던스는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이것만 정상화가 된다면 한번 시세 분출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악재들이 언제까지 2년, 3년, 4년이고 계속될 악재들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만 돼도 탄력이 커질 것이다. 때문에 지금으로서 부품보다 완성차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관심 갖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탑픽은 기아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고민이 될 거예요. 네. 7월에도 IT든 자동차든 부품 소재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8월에 그러면 다시 한번 완성차 쪽으로 계속 기대를 모으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되나? 7월 한 달 동안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중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다 들어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모비스가 개인 투자자들이 연초부터 좀 많이 모았던 종목이라서 네. 손실에 대한 걱정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확연히 5월, 6월보다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건 지금부터 대형주 싸게 느껴질 때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기아를 한번 선택지에 놓고 같이 전략을 짜보는 것도 방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매한 업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음 것도 역시 조금 애매한 업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이 크고 있다라는 것부터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셜 카지노가 이제 카지노에서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옮겨놓은 이 소셜 카지노 게임이라는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카지노가 문 닫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셜 카지노 게임이 최근에 좀 붐을 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연평균 한 8% 성장을 꾸준히 이뤄갈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회사 아시죠? 네, 블리자드. 네, 그 블리자드도 나스닥에 상장해 있는 소셜 카지노 업체 지분을 인수하는 맞아요. 등의 최근에 좀 소셜 카지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카지노는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셜 카지노를 하는 건데 또 여기서 베팅을 하려면 현지를 이른바 해야 되잖아요. 네. 참 어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맞아요. 숨은 수혜주예요. 이게 소셜 카지노라는 게임 장르가 사실 게임을 세팅하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하기 시작하면 또 계속해요. 막고 아시죠? 알죠? 왜 막고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거거든요. 네, 맞아요. 계속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들어오는 게임인데 네. 이 소셜 카지노도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요소고요. 그래서 넷마블이 소셜 카지노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홍콩에 소재한 업체고요. 스피넥스라는 기업인데 2조 5천억 원입니다. 국내 게임 업계로는 사상 최대 M&A 금액이라고 하고요. 네. 지분 양수는 9월 17일. 이때 한 80% 정도 지급을 하고 남은 20%는 4년간 갚아나가겠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고요. 모바일 소셜 카지노 업체로서는 글로벌 3위입니다. 스피넥스. 예. 그래서 스피넥스를 넷마블이 왜 이렇게 관심을 두나 최근에 넷마블의 행보를 보면 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2015년도 잼시티부터 해서 카밤, 코웨이, 스피넥스, 넷마블이 굉장히 공격적인 M&A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다 게임 산업을 잘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게임은 대규모 이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업황에 따라서 때로는 돈을 못 버는 때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항상 부족한 현금을 갈망하는 섹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내주는 쪽으로 넷마블이 많이 눈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도 렌탈 사업이니까 좀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죠. 그리고 스피넥스도 말씀 주셨다시피 카지노 게임이라서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스피넥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0% 넘어간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넷마블이 넥슨이나 NC가 영업이익률 30%인데 네. 넷마블은 한 1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스피넥스를 가지고 오면서 장기적으로 그걸 좀 충당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넷마블의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넷마블을 좀
장단기 투자 전략이야 달리 가겠지만 이 이슈를 포함한다면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건 아닌가. 많은 변화가 감지는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꼭 지주사처럼 어떤 지분 가치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네. 꼭 게임주가 아니더라도 넷마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수를 하고 있고 정말로 얘기를 해준 것처럼 게임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넷마블인데 이슈가 있어서 뭐 게임주에 대해서 넷마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요즘에 게임주에 대한 이슈들이나 관심들도 맞아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마침 또 준비를 하셨네요. 네, 어제 뭐 영롱이커 얘기해줬던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이 또 신작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NC소프트 26일에 신작 예정돼 있고 넷마블도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하반기에만 아유 바쁘겠어요? 9개에서 10개 정도 게임 나올 상황이고 실적 시즌과 신작 출시 일정이 겹쳐서 뭔가 따박따박 소식들이 게임주가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점검은 필요한데 차트들을 게임 업계에 있는 차트를 다 돌려봤어요. 네. W게임즈, NC소프트, 넷마블 볼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다 그냥 별로예요, 주가가. 네, 그래서 그나마 카카오게임즈는 급등을 했다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 사도 될까? 게임 업계 진짜 애매하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여기 쪽으로 돈이 몰린 다음에 좀 그래도 분산되지 이 않을까? 돈들이 완전 바이오 쪽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냐. 게임주에 좀 분산이 되지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요. 차트 보면 쉽사리 이거 나 반등 확인하고 들어갈래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때쯤 하면 항상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또 약간 시작이네요. 테마적인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련의 수차례 언급은 매년 이제 되고 있는 또 테마성 이슈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독일에서 유럽 최대 돈육 생산국인 독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고요. 지난 2월부터 봤을 때 지난달까지 EU 12개 국가에서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네. 특히 어떤 야생 멧돼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육 농가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평창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첫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봄에 새끼 멧돼지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네. 이제 슬슬 걔네들이 이동할 만큼 자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농가에도 확산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한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걱정거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네. 이동이 잦을 텐데 이것도 좀 걱정입니다. 꼭 휴가철에 이러네요. 아무래도 이동량도 많아지고 날씨도 더워지다 보니까 바이러스도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에 어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이 크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도 크게 36%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올해 여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고 하다 보면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제장 시간의 거래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들 제일바이오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이글벳, 체시스, 우진 PNB도 4%에서 2%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뉴스들이 나왔고요. 다만 이 종목들이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드린 것처럼 시장에 지속적인 계속된 관심을 받는 종목군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 종목을 어떻게 노려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정말 매매에 부지런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시세의 연속성을 띨 것 같은 이슈가 아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선택지에서 조금 빼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좀 과감하게 여러분이 전략을 추려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군에 대한 이슈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보시죠. 예,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들에 대해서 종목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청희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동차주, 특히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글쎄, 뭐 좋은 보조 지표들도 있고 좀 걱정이 될 만한 지표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좀 확신이 필요한 건데 완성차 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결국엔 시각은 비슷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확인된 것이 우리가 반도체 쇼티지 그로 인해서 이제 차량을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판매가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내수 같은 경우 국내 판매 같은 경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는데 해외 판매는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가 좀 급감을 하다 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을 좀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이제 하반기에 좀 둔화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이 하반기에도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뭐 긍정적인 시각을 본다라면 우리가 차량을 아무리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 라인의 차량을 뭐 한 100대를 판매하는 수이익이 뭐 경차 기준으로 뭐 한 10,000대를 판매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익을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 좀 악조건 속에서도 확인된 것은 뭐냐면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해서의 어떤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수익성이 높은 SUV, RV 차량의 성장세가 확인되었던 것은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되었든 신차 효과라든지 뭐 전기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내 차량이 뭐 차가 안 좋아서 인기가 별로 떨어져서 차가 판매가 둔화된 것이 아니라 차를 못 만들어서 판매가 둔화된 것이라는 것은 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연일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뭐 매수 매도가 그날 흐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연일 계속해서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그 시장 수급이라든지 시장의 방향성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분할 매수를 좀 하시기보다는 한 2주 정도 8월 중순까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관점들을 유천희 대표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완성차에 대해서도 시각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자체가 좀 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업종 이렇게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두 번째는 게임주인데 지난주에도 게임주 관련해서 좀 치러주셨고 다만 이제 또 크래프톤 IPO부터 해서 넷마블도 뉴스가 나왔기에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게임주 내에서 여전히 좀 탑픽은 지난주와 비슷한지 이것까지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크래프톤이 이제 그 어저께 첫 공모를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저조한 흐름을 보여줬죠. 일단 뭐 증거금 흐름이라든지 이번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중복 청약이 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눈치 보기가 치열하게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눈치 보기라는 것이 카카오뱅크 때도 조금 일부 좀 확인되었지만 좀 그 공모가가 좀 높지 않느냐.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전을 그 비슷한 사례로 본다면 하이브처럼 특정 게임 하나, 하이브 같은 경우 특정 그 연예인의 BTS에 한정된 그 실적이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비슷한 느낌,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 공모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끝난 건 아니죠. 아직 공모가 더 남아있지만 어찌되었든 다른 앞에 대형 굵직굵직한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감을 첫날 좀 보여줬고, 근데 저는 뭐 반대로 생각한다라면 크래프톤이 집중이 되면서 다른 게임주들의 자산이 포트폴리오가 들어갈 자금들이 크래프톤에 집중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러한 것 측면에서의 좀 게임주를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 판호 추가적인 판호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스피넥스라고 해가지고 그 모바일 카지노 전 세계에서 3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을 이번에 인수를 성공을 했죠. 뭐 넷마블은 진짜 뭐 이번에 스피넥스뿐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스피넥스의 인수를 성공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한 80만 원 정도가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전 여전히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넷마블 NC소프트 여전히 뭐 투자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내에서 넷마블과 NC소프트 여전히 투자 가능한 영역대이고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뉴스가 일어났었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유럽에서 지금 돼지열병 확산세가 좀 비상사태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 지금 홍수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날씨 요인 때문에 이런 확산세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그 돼지 고기 생산량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원도 평창 야생 멧돼지 관련해 가지고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첫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중요하게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주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관련주의 그 흐름 자체를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뭐 백신이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은 과거에도 보신다라면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너무 무례한 추격 매수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돈유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런 흐름에서 좀 지켜보신다라면 저는 뭐 우리손 FNG라든지 이 회사는 이제 돼지고기를 주로 가공하는 업체이고 하고요. 그리고 뭐 푸드나무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돼지고기 가격 상승하면 돼지고기의 수요가 돼지고기 관련된 기업이 수익성이 좋아지겠지만, 또 반대되는 제품들의 또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뭐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랭킹닷컴이라 가지고 닭고기 가공 관련돼서의 어떤 가장 높은 점유율이라는 시장 성장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푸드나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푸드같이 어쨌든 이런 그 가공된 HMR 제품을 좀 많이 만드는 회사들도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백신이라든지 뭐 방역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관련된 제품을 가공하는 기업들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세 개 종목을 추려줬는데 이거 제가 오늘 이슈로 굳이 준비를 해서 물어봐서 굳이 세 개를 뽑으신 건지, 안 그러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좋게 보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저는 꼭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에도 뭐 음식료 업종군들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이 세 개 기업은 중장기로 봤을 때도 계속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꼭 돼지열병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자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뭐 돼지열병 이슈로 투자할 거라면, 솔직히 말씀은 다른 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더, 주가 흐름도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분해서 대응하셔도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손 FNG, 신세계푸드, 그리고 푸드나무까지 세 종목의 흐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코너 속의 코너로 창의스픽은 국내 바이오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바이오주 기대감이나 뉴스들도 많이 나옵니다. 좀 전략을 구체화시킨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첫 거래일 흐름이 좋았습니다. 8월, 그러니까 항상 월 초가 된다라면은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그 중요하게 좀 체크해 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그 이번에 바이오주들이 좀 상당히 첫 스타트가 좋았었던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그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좀 장기화되는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2분기 실적으로 확인되었던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그 의약품 관련해서 무역 수지 사상 첫 흑자 소식이 나와주면서 투심이 좀 회복되고 좀 쏠림 현상.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투자를 할 만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 그냥 지금은 그냥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제약바이오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투심이 좀 쏠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흐름을 타고 상승 모멘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래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결국엔 실적을 중심적으로 보신다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 시장의 성장에 대한 어떤 수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확실히 확인되면서 어저께 거의 15% 이런 대형 종목이 거의 폭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저는 이게 하루 만에 딱 끝나고 다시 급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행보하겠지만 한번 주가 레벨업 할 수 있는, 어쨌든 상장 최고가를 돌파시키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쨌든 작년에 의약품 시장의 흑자를 보여주었던 가장 큰 원동력을 보여줬던 거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실적 그 수출 증가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좋았던 시각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고점 돌파되었던 기대감들, 그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제일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 제일 좀 좋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점이 확인됐다는 시각에서 보신다라면 셀트리온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참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들으시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관심주로 나왔었는데 좀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